무혐의 받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무혐의 해주겠다. 저는 이런 변호사님들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가능성이 없는 걸 정확하게 의뢰인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의뢰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변호사를 선임하니까 안녕하십니까? 민교철 변호사입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요거는 소송은 전쟁이고 전쟁이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워야 승패가 좌우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간단한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때로는 상대방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자기도 최선을 다해야 될 수도 있어요. 명예훼손 사건이 그렇게 많아요. 명예훼손 사건, 너가 어디에 가서 나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하고 험담을 했다. 그게 고소를 해서 죄가 인정된다고 할 때도 실질적으로 처분되는 거는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1000만 원을 드리든 2000만 원을 드리든 반드시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내 명예가 바로 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그걸 방어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지탄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실질적인 건 얼마 안 되지만 그 결과가 상대방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력을 다해서 내 인생의 명운을 걸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성범죄도 그런 경우예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골프장 가서 골프장 캐디하고 그냥 즐겁게 농담만 하고 했는데 갑자기 캐디가 나를 내 가슴을 만졌다고 추행으로 고소를 했다거나 그러면 이 사람은 전력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캐디분 입장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가슴을 만졌다고 하면은 전력을 다해서 안 하면은 저 사람은 이 죄가 인정되는 순간 잃을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자기를 방어를 할 거라고요. 설사 자기가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만졌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럼 굉장히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전쟁이다. 소송은 전쟁이다. 이 전제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전쟁에서는 목표가 설정이 돼야 돼요. 단순한 바램과 목표는 구별이 돼야 된다. 골프장에서 캐디를 만약에 신체에 접촉한 일이 있었어요. 바램은 정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되는 게 바램이겠죠. 그건 누구나. 근데 캐디가 고소장을 접수시켰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목격한 다른 캐디도 있어요. 사진도 있고. 고소하기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을 보니까 왜 고객님 제 가슴을 만졌어요? 라고 카톡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그 고객은 정말 미안해. 내가 그 당시에 술을 먹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 내가 당신의 가슴 만진 거 정말 미안하고 사과해.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모든 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미 고소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바램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돼야 되지만 여기서 목표는 기소유예, 가급적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아니면 기소유예를 받는 게 이 남자의 목표가 돼야 된다. 무혐의가 목표가 아니라 기소유예 또는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나는 이거 무혐의 받아야 돼 라고 목표를 잡고 하면은 일단 부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인해서 막 했는데 이걸 부인해서 과연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 이 정도 증거가 이렇게 상대방이 증거를 갖고 있는데 그럼 상대방이 막 이 정도가 돼줘야 돼요. 내가 잘못 고소했다. 내가 거짓말한 거, 나 증거들 그런 거 하나도 안 내고 그러면 무혐의도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쉽냐고요. 무혐의를 목표로 하면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고소를 철회시키게 해야 돼요. 자기네는 증거들을 절대로 수사기관에 내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굉장히 고소인에게 신속하게 고소인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미 제출이 돼 있으면 그 목표는 사실 불가능한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상황에서도 고소인한테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지. 이 상황에서 그럼 무혐의를 목표로 다 증거까지 제출되면 무혐의 목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과도 안 할 테고 합의도 안 할 테고 그러면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가능성 없는 바램은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가능성 있는 걸 가지고 좀 많고 적고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가능성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목표. 그래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목표는 딱 하나야 되느냐 무조건. 야 그럼 방금 골프 치다가 캐디의 가슴을 만진 상황에서 그러면은 무혐의는 일단 목표에서 제외했어요. 그러면 기소유예가 그 다음번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기소유예만 목표로 해야 되느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처벌이 된다고 하면은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걸 또 목표로 삼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목표와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이상적인 목표는 기소유예예요. 반드시 달성해야 될 목표는 벌금으로 이 사건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재판이 청구돼서
정말 실형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실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집행유예가 붙으면은 이 사람은 만약에 공무원일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붙으면 공무원의 자격을 잃지 않습니까? 근데 반드시 달성해야 될 목표가 벌금까지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까지 끝쳐야 된다는 거. 이게 반드시 달성해야 될 목표고 이상적인 목표는 기소유예. 무혐의는 안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무혐의 받고 싶죠. 근데 변호사들이 무혐의 이 사람의 변호사가 그 사람을 상담할 때 무혐의 받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무혐의 해주겠다. 저는 이런 변호사님들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가능성이 없는 걸 정확하게 의뢰인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의뢰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변호사를 선임하니까 그러니까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마치 자기가 다 해줄 것처럼 선임을 하고 뒷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의 상황을 짚어주고 지금 상황에서 아이디어한 목표는 이거일 수 있고 현실적인 목표는 이거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그 공감대에서 변호인이 선임이 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의뢰인과 변호사가 함께 노력을 해서 그 결과를 얻어내야 되지. 선임을 위해서 무조건 불가능한 어떤 바람에 불과한 거를 자기가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경우에는 의뢰인과 변호인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근데 이 목표 설정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영역이기도 해요. 일반인들이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거는 아주 경험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것들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이 목표 설정 부분이에요. 이 목표가 설정되고 그 목표에 따른 지금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해 나간다면은 그건 이제 혼자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목표 설정은 내가 당사자일 경우에는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이거 나는 변호사 일을 하보면 의사하고 되게 비슷해요. 의사하고 되게 비슷한 게 내가 지금 여기 어떤 독소에 의해서 내 팔이 오염됐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이 팔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 독소가 없어지고 독소가 없어지면 팔을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으로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독소가 너무 많이 퍼져서 이 팔을 잘라내지 않으면 내 몸 전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당사자는 항상 바램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바램을 목표로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그 바램이 과연 실현이 가능한가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고 솔직하게 그 상황을 짚어주는 전문가가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혼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요즘은 굉장히 저렴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담을 받아보세요. 선임 안 하더라도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부분에서 성심성의껏 현실적인 상황과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달성하기 위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제시해주는 변호사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실된 변호사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표를 설정하셨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기소유예를 아이디어한 목표, 벌금을 현실적인 목표로 이렇게 설정돼야 그럼 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략을 수립해야 돼 전략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 증거 너무 많은데 이거 혐의 없으면 하잖아요. 잘못하면 이거는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뭐 집행유예가 붙은 실형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진짜 실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럼 기소유예를 받으실 때 너무 혐의 없을 목표라면 불구속으로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략이 뭐여야 되겠어요? 최대한 캐드님한테 사과하고 진실되게 사과하고 캐드님의 용서를 받는 게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략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피해 캐디가 계속해서 용서하지 않고 강한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님도 거기에 그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건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 범죄이기 때문에 개인적 법익을 난 침해받았고 나는 합의 필요 없다.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준 어떤 감정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난 저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검사나 판사가 왜 합의를 안 하냐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그 잘못을 하신 분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캐디님의 용서를 받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전략이에요. 받아내야죠. 받아내기 위해서 때로는 진실된 사과 또는 거기에 따른 피해 배상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피해 배상을 위해서. 얼마인지는 문제가 되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피해 배상도 하고 사과도 하고 반성도 하면서 피해자부터 용서를 받아내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냥 항상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상적인 목표를 무혐의로 잡으면 항상 리스크가 따른다는 거. 잘못하면 더 큰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거. 재판 과정에서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자기는 무죄를 주장했을 뿐인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결국은 판사님이 나중에 판결문 보면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 너는 가중 요소다. 그러면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경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거기에 맞는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번에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변수들이 뭐가 있는지 그거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